학문은 애초에 철학에서 나와요. 철학에서. 처음에 자연 철학자, 그 다음에 뭐 소크라테스, 플라톤, 뭐 아리스토텔 나오잖아요. 그래서 철학이 고대에는 모든 학문의 중심이었어요. 중심이었는데 이게 근대 초기로 개복주의 사상을 거치면서 과학이 발달하잖아요. 그러면서 자연과학이 발달하면서 자연과학, 그 다음에 인문학, 사회과학으로 분화가 된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어떻게 보면 철학은 모든 학문의 근원이었던 거죠. 제1철학, 아까 아리스토텔레스가 얘기했던 제1철학이었고요. 그걸 좀 잠깐 보면은 그리고 제가 여기 위에다가 이렇게 썼잖아요. 쓴 이유가 뭐냐면 이거 내 얘기 아니야. 내가 얘기했으면 개똥철학이 똥이 되지만 내가 한 얘기가 아니고 이정우 선생님이나 이학문도 이때 얘기했어. 그리고 그 책에 있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거 제 얘기 아닙니다. 제가 얘기하면은 개똥이 돼요. 똥이 되는데 제 얘기가 아니고 이 양반들 것들을 어떻든 내가 이제 출처를 보는 거고요. 그래서 철학이 어떻게 보냐면 처음에 제1철학이었어요. 아리스토텔레스는 자연철학, 형이상학, 논리학, 윤리학, 미학. 제가 처음에 얘기했죠. 저 학문 그 철학 영역 하면서 자 이렇게 제일 철학이었는데 17세기 갈릴레이가 망원경도 만들고 케플러가 그 우주 공전의 그 천체에 대한 것도 하고 뉴턴이 프린시피아에서 어떻든 고전역학을 완성하고 이러면서 자연과학이 발달했잖아요. 그래서 자연과학이 떨어져 나갔어요. 이 자연철학 영역이. 근데 19세기 되니까 꽁트가 나오면서 자연만 그런 거 아니야? 사회도 그래. 사회도 과학적으로 분석할 수 있어. 그래서 떨어져 나갔어요. 19세기. 그랬더니 19세기 말쯤 됐더니 야 사회만 그런 거 아니야. 인간의 정신도 마찬가지야. 인간의 정신이나 심리도 과학으로 할 수 있어. 그래서 떨어져 나간 게 심리학이에요. 그래서 분투의 처음에 실험심리학 해가지고 우리 배웠었잖아요. 분투의 실험심리학. 뭘까요? 만들었어. 분투가. 그래서 내성법을 통해서 뭐 그 위에 뭐 구성주의, 구성주의에 대한 얘기를 좀 뒤에 더 하고 싶긴 한데 그렇게 해서 하여튼 심리학이 떨어져 나갔어. 근데 최근에는 어떤 그 과학이 발달을 했냐면 이런 심리학도 사실은 요즘에 우리가 그쵸 신경과학 해가지고 뇌과학 하잖아요. 뇌과학이 발달할 수 있었던 이유가 전에는 우리의 의식이나 심리를 내가 내성법으로 내 스스로 생각을 하거나 아니면 관찰해서 하거나 이렇게 했어야 돼, 행동주의로. 근데 그게 아니고 요즘에는 의료기술이 발달이 됐어. 그래갖고 fMRI 이런 것들, 뭐 자기공명장치 통해서 우리가 생각을 하면 이 뇌에서 다 그 부분들이 이렇게 활성화가 돼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획기적인 발전을 해요. 그래서 인지과학도 발달을 하고 특히 컴퓨터도 발달을 하면서 뇌과학, 최근에는 인공지능까지 발달을 하면서 이렇게 그 과학이 철학의 하나의 근본 학문이었던 철학에서 다 이렇게 지금 분화가 했고 사실은 철학의 역할은 하다 보니 다 떼어다 주다 보니까 요즘에는 언어 분석처럼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언어가 되게 중요하다고 언어를 분석하는 영역과 그 다음에 현대 존재론 아까 제가 들레즈 얘기를 잠깐 했었잖아요. 들레즈의 현재 이쪽 방향으로 철학이 사실은 지금 나가고 있고 인식론은 처음에는 이 심리학의 담당을 같았는데 신경과학이 발달하면 사실 요즘에는 인식론의 대부분들의 논문들은 뇌과학이나 신경과학에서 나와. 그래서 우리가 과학에 대한 어떤 견해가 있냐면은 과학은 경험에 의해서 근거한 검증된 방법으로 진리를 탐구해서 차근차근 누적돼서 진보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모든 것들이 과학이 해결해 줄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통념이네요. 근데 사실은 과학의 방법 자체는 굉장히 불안정해요. 그 대표적인 그 불안정이 뭐냐면 귀납하고 검증의 문제인데 귀납이 뭐냐면 대표적인 사례가 그거예요. 모든 사례들을 다 이렇게 검증할 수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왜 대표적인 사례가 백조, 화이트 스완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화이트 스완이라는 이유는 백조는 다 해왔어. 여지까지 다 해왔어요. 그러니까 정말 유럽 학자들이 그 생물학자들이 봤는데 계속 다 하얀 백조라 그냥 백조라고 그랬어. 근데 어느 날 그 학자들이 오스트레일리아 갔더니 블랙 스완이 있는 거야. 그렇죠? 몇천 년 동안 백조라고 믿었던 새가 오스트레일리아 딱 갔더니 블랙 스완이 있는 거예요. 이게 귀납의 문제예요. 검증은 다 할 수 없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구획 문제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과학과 비과학에 대한 어떤 건 과학이고 어떤 건 비과학이냐에 대한 그 논란이에요. 미신 과학인가요? 미신 과학 아니다라고 생각하잖아. 근데 자 그럼 정신분석 과학인가요? 정신분석
정신분석 해석 보면은 이렇게도 해석하고 저렇게도 해석하고 다 맞잖아. 그 과학으로 볼 수 있나? 포포가 반정주의를 포포 이야기인데 포포는 그런 얘기를 해요. 정신분석이나 특히 막스주의, 뭐 과학적, 사회적 물론 이거 과학 아니다. 이건 비과학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어떤 게 과학이고 어떤 게 그 과학이 아니냐의 문제는 사실은 명확하게 나누기가 힘들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그 과학적 발견이라는 것들이 임시적이에요. 그 다음 어떤 이론이 나오기까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뉴턴 이전에는 뭐였어요? 아리스토텔레스가 얘기했던 우주론 있잖아요. 천체관이잖아요. 그게 뉴턴이 나오면서 뒤집어졌잖아. 그때까지만은 사실은 진리였던 거야. 근데 뉴턴의 어떤 고전 물리학도 누구야? 아인슈타인이 나오면서 사실은 상대성 이론 나오면서 깨졌잖아요. 그때까지만 진리인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근데 이게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이나 뭐 이런 것들이 양자역학이나 이런 것들이 더 계속해서 이게 진리라고 생각되세요? 어느 순간에 진리가 아닐 수 있어. 정말로 뭐 촉근 이론이 뭐 이런 것들이 다중구조 이론이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진리가 무너질 수 있어요. 그래서 과학에서 말하는 진리라는 건 임시적이라는 거예요. 그때까지만, 다음 이론이 나올 때까지만.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이거에 대해서 과학적 상대주의라고 하는데 쿤이 이야기하는 패러다임 이론에서 이런 얘기들을 해요. 과학적 상대주의 해갖고 자 여기까지 가서 과학에 대한 문제들을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서 뭐냐면 과학 이론은 철학적 형이상하고 전혀 별개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과학이라는 건 과학자가 뭔가를 할 때는 이미 개인적인 형이상 실제 뭔가 실제한다는 믿음을 가지고 그거를 밝혀내고자 원해요. 그래서 형이상학이라는 어떤 그 전제를 가지고 해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지금 원자 모형 하면은 뭐를 생각하세요? 원자 모형 하면 원자 모형 하면 이렇게 원자 핵이 있고 이 주위에 전자 돌고 막 이거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전에 원자 모형이 뭐였는 줄 아세요? 식빵 모형이었어요. 식빵 안에 이렇게 뭐 전자도 있고 핵도 있고 이렇게 사실 근데 그게 안 맞잖아. 근데 우리가 정말로 그 원자 모형이나 이런 그 저기 모형을 실질적으로 물론 현미경으로 요즘엔 발달돼서 관찰 가능한 것이지만 그렇지 않고 형이상학적 모형들을 이미 가지고 있다는 거지. 이론을 가지고. 그래서 과학과 철학의 관계는 이런 관계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철학이 중요하다. 철학의 형이상학도 중요하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선생님들하고 어떤 이런 철학적 얘기를 정말 쭉 다 했어요. 과학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좀 이해가 가세요? 아니면 너무 어려워요? 제 얘기가? 어려운데 어쨌든 뭔가 철학이 뭔가 중요하고 과학도 절대적이지 않대. 나는 그 정도 관점은 생겼죠. 그리고 관점을 이해를 하려면 그 존재론하고 인식론도 좀 이해를 해야 되고 실제론에 대한 이해도 좀 해야 돼. 요 정도는 생겼죠. 자 여기까지만 생겼으면 됐고요. 나중에 정말 관심 있으면 제가 아카데미를 하나 열 테니까 그때 오세요. 그러면은 제가 이럴 테니까 그때 오고 또 하나는 뭐냐면 그래서 그렇고요. 그래서 오늘은 그래서 대표적인 관점은 아까 제가 8가지 관점 동양 철학까지 했는데 거기서 빠졌던 게 뭐냐면 사실은 정신분석학이에요. 정신분석학도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그 특수교육 연구에서 다뤄지는 관점이기도 해요. 그래서 총 이제 동양 철학 빼고 8가지 관점인데 그 관점이 사실은 실증주의와 다른 관점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실증주의 계열 관점하고 그래서 오늘은 실증주의 관점을 주로 이야기를 해보는데